안녕하세요. 질병분류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 매독의 분류 원칙을 병리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매독의 원인과 병리학적 특징을 이해하고요. 매독을 분류할 때는 선천성인지 후천성 매독인지 또 조기인지 만기인지 분류 기준을 알아야 하고 잠복 매독의 분류 그리고 KCD에서 실제 코드를 찾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독이란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매독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A 코드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고요. 매독은 주로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성접촉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엄마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되는 선천성 매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독은 1기, 2기, 3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만성 감염병이고요. 매독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나 신경계까지 여러 장기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만성 감염병 매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1기 매독, 2기 매독, 잠복 매독, 3기 매독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기 매독에서는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 부위에 통증이 없는 궤양, 우리가 이것을 경성하감이라고 합니다. 1기 매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성하감이다. 경성하감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 없는 궤양을 의미한다. 2기 매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이 전신으로 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발진이 특징이 되겠고, 잠복 매독에서는 환자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우리가 VDRL을 매독 검사라고 하는데 이 매독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잠복 매독입니다. 증상은 없는데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것이 잠복 매독. 매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3기 매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3기 매독으로 진행이 되면 고무종이나 심혈관계 질환, 신경 매독 등 심혈관 계통이나 신경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독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A50은 선천성 매독입니다. 선천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임신 중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선천성 매독을 조기와 만기로 나누는 기준은 2세입니다. 2세를 기준으로 2세 미만이면 조기, 2세 이후면 만기 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선천성 매독의 조기와 만기를 나누는 기준은 2세이다. 선천성 매독의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허친슨 치아입니다. 허친슨 치아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치아가 고르지 않고 드라큘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림과 같은 허친슨 치아가 선천성 매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간질, 각막염,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대표적인 임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럼 KCD를 통해 같이 분류해 보겠습니다. 두 예시 모두 선천성 매독입니다. 똑같은 선천성 매독 A50으로 분류가 될 건데 4단위가 지금 하나는 2, 하나는 7로 나뉘죠. 여기에서 나누는 기준은 환자 나이 2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로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세이므로 2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조기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3세이므로 2세 이후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매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이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이 나이의 기준에 따라서 조기인지 만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선천성 매독은 환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KCD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KCD를 찾을 때 늘 시작은 우리 3권 색인 책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독에서 선천성 매독이든 후천성 매독이든 잠복 매독이든 매독의 선도어는 늘 매독입니다. 그러면 매독
매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부분에서 쭉 내려가면서 매독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매독에서 대시 하나짜리에서 이제 선천성을 찾으시면 선천성 매독이 되고요. 우리가 선천성 매독에서 조기와 만기를 나누는 기준은 생후 2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일 때는 조기여서 대시 2개, 조기로 내려가서 A50.2를 줄 수 있고요. 3세라고 하는 것은 2세가 넘었죠? 그래서 만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는 A50.2, 만기는 A50.7, A50이 의미하는 것은 선천성이라는 뜻이고 4단위 수가 하나는 7, 하나는 2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4단위 수가 조기인지 만기인지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A51과 A52는 후천성 매독입니다. 후천성 매독도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인지 감염 후 2년 이후인지에 따라서 조기와 만기로 나뉜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천성은 환자의 나이 2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후천성은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국가시험에서도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KCD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명을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성 매독을 구분하는 기준은 감염 후 2년을 기준으로 2년 안쪽에 있으면 조기, 2년 후에 있으면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은 조기, 3년은 만기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성 매독은 감염 후 2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잠복 매독은 A53으로 분류를 하고 국가시험에서도 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잠복 매독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 증상은 없는데 혈청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상태가 잠복 매독입니다. 잠복 매독에서도 감염 후 2년 이내이면 A51, 2년 이후이면 후천성 매독에 52 코드를 줄 수가 있는데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을 때는 A53을 주게 된다. 그럼 같이 KCD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잠복 매독이고요. 증상은 없는데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 하지만 감염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감염 시기를 알 수 있으면 A51이나 52로 분류를 할 텐데 감염 시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53이 나올 거예요. 그럼 KCD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성 매독은 선도 똑같이 매독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잠복성이 나오게 돼요. 잠복성은 A53.0이고요. 이 A53.0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 즉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을 때 A53을 줄 수 있고요. 잠복성 매독이어도 감염 후 2년 이상, 감염 후 2년 미만, 감염 기간을 알 수 있으면 A51이나 A52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선천성 매독은 A50으로 분류하고 후천성 매독은 A51, 52, 53 중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감염 시기를 아예 모르면 A53, 감염 시기를 알고 감염 후 2년 이상이면 52, 감염 후 2년 미만이면 A51 코드를 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핵심은 먼저 선천성인지 아니면 후천성인지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선천성 매독일 경우에는 2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를 나눈다. 네, 이제 4단위 수가 조기인지 만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후천성 매독은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인지 2년 이후인지에 따라서 조기와 만기로 나뉘어진다. 또한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잠복 매독인 A53 코드를 준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A50, 51, 52, 53 코드 4가지를 배웠고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된 선천성 매독은 환자 나이 기준으로 2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를 구분한다. A51, 52, 53은 후천성 매독인데 후천성 매독은 나이 기준이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이면 조기, 감염 후 2년 이후이면 만기,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으면 A53 코드를 준다. 그래서 A50부터 53까지 여러분들이 코드의 분류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질병분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